손흥민 대신 팀을 이끌어야 했던 메디슨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경기였다. 토트넘이 5대0이라는 압도적 대승을 거뒀음에도 메디슨이 경기 중 동료를 향해 짜증내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분명 전반전 손흥민의 도움으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행복해 보였지만 후반전 손흥민이 빠진 이후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기력 격차를 보며 결국 폭발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특히 전반전 손흥민의 지휘 아래 5골을 몰아친 토트넘이 후반전에는 단 한 골도 추가하지 못하고 경기 내내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죠. 이로 인해 손흥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가 없는 토트넘은 2부 리그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대체 왜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타임인 스포츠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주역은 단연 손흥민으로 1골 2도움을 기록했는데요. 팀 내 최대 평점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전반 12분 손흥민은 루카스 베리발의 크로스를 받아 리그 5호 골을 기록했는데 월드클래스 공격수답게 박스 안에서 침착함이 돋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득점에 대해 손흥민이 수비수의 태클을 벗어나며 슈팅각을 찾아 정확하고 강하게 꽂아 넣는 데 있어서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좋은 뒷공간 침투와 크로스로 클루셉스키의 3대0 추가골에 기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득점 장면은 손흥민이 현대축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격수로 꼽히는 결정적인 이유로 이선과 측면 지역까지 내려와 볼의 흐름을 살리고 동료들의 상호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극대화해주는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역시 공격수로서의 가공할 만한 득점력이지만 손흥민은 애초에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는 선수라서 공격을 결정짓는 것은 물론 전술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지능적인 선수라는 설명이었죠. 전반 25분에는 역습 상황, 파페사르에게 패스를 내줬고 사르가 수비진을 뚫고 4대0 추가골을 득점하면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았던 손흥민의 활약은 바로 전반 종료 직전에 있었는데요. 왼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시도한 손흥민의 엄청난 아웃프론트 패스는 침투하는 제임스 메디슨에게 정확히 연결되며 추가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최다 도움 1위라는 대기록을 경신한 것은 물론 이번 시즌 놀라운 연계 능력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플레이 빅찬스 메이킹 부문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손흥민의 창의성과 정확성을 입증했는데요. 여기서 오픈플레이 빅찬스란 세트피스가 아닌 경기 중 흐름 속에서 상대팀이 실점 위기를 맞을 정도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손흥민이 단순히 공격을 이어가는 데 그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리그 최고의 선수라는 뜻이죠. 이런 기록은 손흥민이 득점뿐만 아니라 플레이메이커로서도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록은 손흥민이 유럽 5대 리그 윙어 중 90분당 키패스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키패스란 동료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패스를 의미하는데 손흥민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스를 가장 많이 시도하고 성공시키는 윙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런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차마 눈뜨고는 못 볼 만큼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반전 5대0이라는 압도적인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체력 안배를 위해 손흥민을 교체 아웃했는데요.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앞으로의 빡빡한 일정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팀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낳았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이 빠진 이후 토트넘의 경기력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공격에서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답답한 모습이 이어졌고 수비에서는 조직력이 무너지며 불안한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했습니다. 특히 포스터 골키퍼가 4번의 선방으로 위기를 막아내지 않았다면 여러 차례 실점을 허용했을 만큼 경기 흐름이 심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전반전까지만 뛰고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 클루셉스키, 솔랑키 등 다른 주전 선수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반전 통계를 보면 토트넘은 점유율 66%로 경기를 완벽히 장악하며 무려 16번의 슈팅을 시도해 사우스햄튼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진 후반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후반전 점유율은 52%로 균형을 이루며 오히려 슈팅 시도에서는 7대2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전반전 멀티 득점으로 기세등등했던 메디슨의 표정은 후반전이 진행될수록 점점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낮은 위치에서 볼 운반과 연계를 도맡던 손흥민이 빠지면서 토트넘의 중원 싸움은 점차 무너졌고 메디슨은 압박 속에서 고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불필요한 반칙으로 경고를 받으며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였죠. 메디슨을 도와야 할 미드필더 베리발은
압박 상황에서 공을 빼앗기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고, 공격 시 손흥민에게 의존하던 클로셉스키는 박스 안까지 진입한 뒤에도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해 결국 백패스를 선택하는 답답한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 선수들의 전방으로 향하는 기본적인 패스마저 부정확해지면서 메디슨은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보고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로 패스하느냐는 것인 듯 손가락으로 두 눈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하며 동료들에게 똑바로 보고 패스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어 두 팔을 들며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부주장으로 팀을 이끌어야 했던 메디슨에게 이 경기의 후반전은 자신의 리더십과 기량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의 특급 지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흔들리는 팀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며 결국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의 부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는 평가를 남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트넘에 있기엔 아까운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주요 원인입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득점력까지 겸비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케빈 더브라위너에게 득점을 기대하는 상황은 흔치 않습니다. 더브라위너는 창의적이고 정교한 패스로 팀의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진 선수이죠. 그런데 지금의 손흥민은 전성기 더브라위너 못지않은 연계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말 그대로 득점과 도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손흥민은 리그 득점 순위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도움 순위에서도 매 시즌 4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뛰어난 연계 플레이와 결정적인 득점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현대 축구에서도 보기 드문 완성형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라 할 수 있죠. 결국 이번 경기는 메디슨뿐만 아니라 토트넘 전체가 손흥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전반전과 후반전 압도적인 경기력 격차는 손흥민의 빈자리에서 나온 결과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보니 결국 메디슨은 경기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동료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던 것이죠. 이를 접한 축구 팬들은 SNS를 통해 메디슨은 손흥민에게 좀 더 고마워해야 한다. 손흥민 정도의 선수와 함께 뛰는 것은 엄청난 특혜다. 오늘도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골을 넣지 못했을 것이다. 손흥민과 같은 팀에 뛰고 있다고 해서 손흥민과 같은 클래스인 줄 알아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여서 또 다른 팬들의 격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상 타임인 스포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